안녕하세요.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벌써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른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업주부가 제대로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제가 실제로 성공했던 승소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신 의뢰이셨어요. 그렇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많이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에 50대 초반이셨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키우셨고요. 남편은 의사로 개업해서 수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 의뢰인은 계속해서 가정을 돌봤고, 병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서 잡모도 맡았고 격리 일도 보셨고, 안정화된 이후에는 또 방문 횟수를 줄이시긴 했지만 기업 초반에는 함께 병원을 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줄곧 가정생활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서포트를 많이 하셨는데, 이혼 소송에 있어서 결국은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주부이시니까 생활비만 받고 사셨고 별다른 투자를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테크나 이런 것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꽤 많이 재산을 불린 것도 있고 수입도 워낙 좋으셨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 중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남편분이 공격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온 적이 없다. 내가 다 벌고 생활비도 다 주고 그랬는데 왜 재산분할을 그렇게 많이 해줘야 하느냐, 기여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좀 강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3대7, 2대8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사실 이런 주장은 심심치 않게 많이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반박을 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병원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개업 초기에 개업 준비도 도맡아서 하셨고요. 병원의 회계 업무도 도맡아서 진행하셨다고 해요. 좀 규모가 커지면서는 전문 회계 인력을 두면서 좀 손을 떼신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 회계 업무가 대부분 의뢰인 분이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 환자 관리, 직원 관리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인이 담당했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영 파트너적인 면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을 전담해서 자녀들이 또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도 강조 포인트였습니다. 두 자녀가 다 진학을 아주 좋게 잘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도 저희는 강조를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부인이 도와주고 가정생활도 부인이 신경 쓸 일이 없게 다 관리하고 자녀도 문제없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정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더라,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간 가계부를 작성을 잘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를 했고요.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제가 전에 앞서서 남편분이 투자를 잘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임장을 다닌다든지 최종적으로 매도 계약을 할 때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또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관리 등은 부인이 상당히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진료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운 부인분이 아무래도 각지에 움직이면서 계약도 대행하고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관리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맥관리를 위한 모임, 동호회,
등 병원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임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지인들을 만들고 하면서 또 병원의 평판을 좋게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봤고요. 이런 기업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병원 개업 당시에 의뢰인이 이제 직접 작성하고 관리한 장부나 계획서들도 있었고요. 수기 자료들도 있었고 전산화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가게 관리를 하면서 재정관리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계적인 경제활동을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으로 인정받을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또 교육투자의 성과나 또 간접적으로 사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이런 기회비용의 계산이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녔다면 본인이 이제 20년간 벌었을 수입도 계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가정주부였던 건 아니고 결혼 후에 남편의 사업도 돌보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신 거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서 그런 경력을 가진 여성이 이제 사실 자격증도 있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비용이 많았다라는 점도 이제 강조를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계산했습니다. 요즘 가사노동만 전담해 주시는 분들의 시급도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양육보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돌봄 그리고 가사 이 부분을 전문 인력에게 맡긴다고 하면 외주 인력으로 맡긴다고 하면 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는 5대5 재산분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먹기를 했고요. 법원에서도 5.5 그러니까 5대5의 동등한 재산분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측이 이제 3대7 아니면 2대8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다 기각이 되었고요. 의뢰인은 최종적으로는 약 10억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거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행동했던 모든 내용들이 경제활동, 가정활동의 기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여도를 잘 입증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비용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면 기여분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성공적인 이혼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혼 소송의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사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